자, 다음 주에 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요.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엄호에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준희 의원이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다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발언부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 이제 보좌진으로 보이는 직원이 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인격을 훼손하는 것까지 우리가 무마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업무 범위냐. 당 지도부와 정부에게 서운하다라고 진상을 파악하고 그 보좌진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게 정당이지 그 국회의원을 감싸는 게 정당이에요? 그 보좌진이 이상할 수 있다라고요? 계속 이렇게 감싸다가는 국민 주권 정보는커녕 국민 갑질 정보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SNS 통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익명의 게시판에 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한 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전, 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을 비교해서 뽑아오라. 또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 호캉스 픽업 등에 대한 의혹이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지시 주체에 대한 구체적 이름, 누가 그랬는지 여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만은 이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일단 처음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온 것은 전직 참모진들의 폭로에 의해서죠. 그렇습니다. 방송 폭로에 의해서 어떤 뭐 변결을 고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떠맡겼다든가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저 국회 보좌진들이 모이는 사이트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 이름이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인데 여기는 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는 조금 전에 그 주진우 의원이 소개한 그런 사례들이 현직 보좌관들 중에서 보좌진들 중에서 그 글을 올린 내용들이에요. 그 올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특히 그 여의도 옆 대나무숲 여기서 작년 7월달에 이미 강선우 의원 그때는 후보자가 아니었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 있다는 그것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됐고 또 그때를 전후를 해서 국회 주변에서 강선우 의원이 그 보좌진을 자주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일종의 갑질을 한다는 소문이 좀 파다하게 나셨다고 해요. 저도 지금 이제 다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관으로 또 내정이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보좌진들이 지금 그 이 사이트에 계속 그 관련 내용들을 옮기고 있어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의혹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에 어떤 그 병기 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그 어떤 메시지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짓말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청문회가 하루 동안 벌어지는데 아마 거기서는 이 진실이 밝혀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지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올리고 이 강선우 후보자 이른바 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한 시민단체는 강선우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조기현 우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저런 시민단체의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사실 확인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좌관의 직접 당사자라고 밝히고 있는 보좌관의 해명에 대해서 이 다시 소명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됐기는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대나무 숲에 올라오는 글들은 소위 의원회 간에 떠돌던 풍문을 제3자가 올린 것이고 그게 대상이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어찌 됐든 뭐 의혹이 제기됐으니 본인이 충실히 소명해서 이것이 장관으로서의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부적격 사유가 될지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의혹은 일단 야당이 제기하고 물론 당사자의 입장 표명도 있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고 해서 그것을 갑질로 단정하고 청문회도 보지 않고 임명 철회하라 또 지명 철회하라 그리고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일은 아닌 거죠. 일단 인사청문회가 다 하루이긴 하지만
뭐 주로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소명하고 그것이 타당한 소명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내일 인사청문회는 보면 될 일이고 보고 시민단체에서도 뭐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고발한 시민단체의 경우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하고 또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 좀 단체입니다. 약간 예.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로 보여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인사청문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국회의 시간이고 검증의 시간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있습니다. 하루에 이게 그야말로 소명이 될 수 있을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직장갑질 119 자격이 없다고 네. 공표한 거기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데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제기가 됐을 때 예. 처음에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증거까지 첨부해서 또 다른 강선우 의원 부인에 대한 공방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침묵이에요. 아,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3 영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경험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청문회에서 소명하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아니면 증인 관련해서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 채택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러면 소명 의지가 없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것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네. 갑질은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일단 피해자가 나는 갑질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사과하고 나가야 되는 게 먼저인데 이거에 대한 일절 반응이 없어요. 아. 이것 또한 문제다. 아.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예전에 서영구 의원이 전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 이게 20대인가 19대 때였을 겁니다.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뭐 이렇게 상납하게 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때 서영구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아. 그때 아마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을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었고 네. 당무감사를 진행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하고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어요. 예. 자,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 피해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줬지만 미안하다 사과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신중하고 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이걸 밝힐 의지가 없고 이게 공당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다른 뭐 논문이나 아니면 농지법 위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약자에 대한 피해를 줬다는 의혹인데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아. 글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도 나왔고 당사자가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문자 내용을 좀 보고 제가 서재원 부의장께도 말씀을 드릴 텐데 강선우 후보자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오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먼저 화면이 떴습니다만 강 후보자와 보좌진 사이에서 오고 간 메시지가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됐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강선우 후보자가 변기에 물이 새니 살펴봐 달라고 하니까 보좌진이 수리를 마쳤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알았다고 대답하는 저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 후보자, 저 메시지만 보면 강 후보자가 그동안 했던 그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좀 불거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것까지 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서재원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낮은 자세로 그리고 이제 소상하게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 문자만 봤을 때는 진실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둘일 수도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그 변기가 청소를 아니잖아요. 변기 청소가 아니고 변기에 물이 샌다고 하면 예. 강선우 의원의 좀 개인적인 가족사지만 그 10대 좀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상황에서 놀래서 혹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네네. 저는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집안의 어떤 변기의 청소가 아니고 변기에 물이 새고 있어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부탁이 있는데요. 문자가 글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믿을 만한 보좌관이지만 또 해당되는 보좌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나한테 어떤 사적으로 시켰을 수가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것을 갑질로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변기 청소를 시켰다고 갑질 여왕이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쓰레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거.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아닙니다. 강서 쪽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까지 한 10km 정도거든요. 20에서 30km를 쓰레기를 본인의 아파트에 수거를 하면 되지 그것을 국회 차를 타고 와서 국회에 분리수거한다는 거는 특수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특수한 사항을 일반적인 사항 매일매일 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저런 사항을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5년 동안 국회 보좌관을 한 46명 교체했다고 해서 갑질을 연결시키잖아요. 예.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대선 후보 나가려고 하시는 분은 2년에 23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한 것은 잦은 교체는 그 특수한 사항인 것을 이것을 갑질과 연결해서 청문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특수한 네. 상황에 대해서 네. 뭐 두 가지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이 본인들이 소명하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후보자들을 지키기에 나섰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이제 본 보좌관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증인으로 와서 직접 들어보겠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조각 그 명단을 발표하고 나서 네.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하면은 또 다른 의혹이 나오니까 그냥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제일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의 의혹들이 쏟아지니까 처음에는 방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청문회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에 김민석 후보자가 전부 청문회를 다 미뤘어요. 그런데 청문회 이틀 하면서 제대로 규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극심한 여대 야수잖아요. 그렇죠. 여당 의원들이 우군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이 공격을 무대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고 모든 후보자들이 의혹이 나오니까 이것을 전부 다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청문회 총리는 이틀 하지만 장관 하루 하거든요. 네. 하루 하는데 이거 쏟아진 이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규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면은 자료 제출을 다 했어야죠. 그 자료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정인 채택도 안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청문회에서 다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청문회에서 하루만 버티면 또 장관들은 인준 투표도 안 합니다. 네, 하루만 그렇죠. 버티면은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다. 그런 어떤 묵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전부 청문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청문회에서 저는 밝혀질 게 없다고 봅니다. Thank you.